날쌘 공격을 하고 있는 한국팀. 볼 잡은 박신자. 볼을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1차전에서 이탈리아를 꺾은 대한민국. 다음 상대는 만만치 않은 상대, 주최국 체코였다. 66대 65로 뒤지고 있던 상황. 종료 10초를 남겨둔 채 체코 선수의 공을 번개같이 가로채고 날아간 패스.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들어간 슛. 기적같은 골인이었다. 기적같은 역전승을 시작으로 동독과 일본, 유고를 연파하며 당당하게 준우승. 우승팀이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MVP에 선정된 박신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으며 유럽 농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명승부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박신자가 있었다. 여왕이자 전설이 된 그 이름, 박신자. 박신자 선수는 정말 대단했는데 나는 라디오로 그 중계를 듣기 위해서 정말 라디오를 하루 종일 켜고 다녔다라는 그런 기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박신자 선수보다 정말 대단한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54년 봄, 운동 잘하는 선배들이 부러워 농구공을 만지기 시작했던 13세 단발머리 소녀의 놀라운 성과. 숙명여중 3학년 재학 시절 대표팀으로 뽑힌 그녀의 행보는 모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박신자 씨는 한 동네 살았으니까 눈에 익은 게 농구하기 전이죠. 그때는 공기들을 그렇게 여자들은 많이 하는데 그냥 공기를 한 번에 여러 개를 턱턱 잡고, 그때도 그다음에 이제 고무줄도 잘했고, 그런 게 어렸을 때 그 운동에 필요한 그 고무줄이라는 놀이라는 게 한 발 한 발 하면서 몸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그 놀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다음에 공기도 이제 손의 핸들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능숙한 모습을 가지고 골목에서 잘하는 모습을 쭉 봐왔었어요. 176cm의 키에 앳된 여고생 박신자는 우리나라 농구 사상 처음으로 2만 5천 명의 관중을 기록한 한중 친선 경기에 참가 36대 28로 승리하며 독보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다. 코트를 누비는 박신자의 화력은 독보적이었고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박신자 영입을 위해 농구부 창단까지 고려했던 농협과 당시 무적을 자랑했던 한국은행을 제쳐두고 상업은행에서 프로농구를 시작한 박신자. 이는 상업은행 전성기와 함께 여자농구의 붐을 일으켰다. 박신자로 시작된 한국은행과 상업은행의 라이벌 구도. 3,000명을 수용하는 장충체육관에 7,000명이 운집하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팬들의 이목은 오로지 그녀에게 집중됐다. 보기 드물게 박신자 선배라는 특별한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가 스컷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난 거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피해 다니고 저기 피해 다니고 몰래 감추고 다니고 뭐 숨고 다니고 변장하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대한민국의 명예가 달린 일본 팀과의 경기. 박신자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뛰었고 9전 전승으로 일본을 압도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산업은행 여자농구단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인 군중들은 단 하나의 이름, 박신자를 연호하며 열광했다. 박신자가 활약하는 상업은행은 일본과 대만의 실업팀을 물리치고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거리의 TV 앞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들끓었다. 2002 한일 월드컵보다 더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시기에 한일전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그 시대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가 예정이었던 이탈리아가 출전을 번복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된 대한민국. 박신자의 세계 무대 입성의 첫걸음이었다. 여자농구가 국제대회를 나가는 거는 아시아권을 넘어선 탈아시아로 세계로 진출한 첫 번째 대회가 바로 그 대회.
대표팀 대신 출전하게 된 상업은행팀은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후와 코트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본을 누르고 13개국 중 8위의 성적을 거둔다. 예선 리그, 아르헨티나,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와의 게임에서 67점을 득점한 박신자 선수. 대한민국 팀을 예선 리그 최우수팀으로 이끌었다. 190cm대인 장신의 외국팀 선수들. 그에 비해 165cm에 불과했던 대표팀의 평균 키. 어찌 보면 무모한 대결이었다. 유럽의 강호들을 차례대로 격파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박신자. 하지만 소련과의 경기는 역부족이었고 전반전에는 유고의 11점 차로 리드당하기도 했지만 후반전 투혼을 발휘하며 78대 71 승리를 이뤄냈다. 1967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준우승을 견인한 박신자는 준우승 팀 선수로는 이례적으로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서울운동장으로 이어진 카퍼레이드 후 국민 환영 행사에는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MVP의 영예를 안고 돌아온 박신자는 대한민국의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올랐다. 박신자를 포함한 우리 대표팀은 그해 8월 말 도쿄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해 일본을 누르고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다. 국제대회에서 박신자의 시원시원한 플레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는 그걸 갖다 라디오로 중계를 했는데 거의 밤을 새우고 평화시장의 상인들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나가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 장사 다 집어치고들 앉아서들 그걸 응원을 했었으니. 26살의 나이, 모든 영광을 겪어본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최정상에서 은퇴하는 일뿐이었다. 그녀를 위한 한국전력과의 은퇴 경기. 평일에 열린 경기였지만 수천 명의 관중이 몰려 대스타의 마지막 은퇴 경기를 지켜봤다. 한국 여자농구가 태동기를 거쳐 부흥기를 꽃피울 때 그 모든 곳에는 그녀가 있었다. 농구를 사랑했던 박신자는 지도자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여자농구 발전을 위한 그녀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미국 여자농구 명예전당에 동양인 최초로 헌액되며 대한민국 여자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은 박신자. 정말 대단한 영웅이죠. 박신자 선배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자농구가 인기를 갖고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헐이었었어요. 농구라는 종목을 떠나서 우리나라 여성 스포츠, 나가서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해서 얼마든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었었어요. 2015년 제2의 박신자를 발굴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딴 박신자컵 서머리그. 그곳에는 초로의 노년이 된 박신자가 있었다. 박신자컵은 저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박신자컵은 나에게 자신감이다. 이 대회에서 자신감을 찾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 자신감이다. 저에게 성장통입니다. 안 될 수도 잘 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76cm, 등번호 14번. 화려한 플레이로 국민의 사랑을 받은 박신자. 농구를 사랑한 그녀. 코트를 떠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전설로 기억되고 있다.